23번이에요. 23번은 이거 쉬운데 왜 해설하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요거는 요즘에 교육 과정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 우리 뭐 많이 하죠? PPT 발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고등 가면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맡다 보니까는 누가 발표했다. 그리고 뭐 말이 안 되는 뭐 소문 났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평가 점수를 맺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어려운 필독서를 던져줘요. 그래서 읽고 오래. 읽고 온 다음에 검증을 별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근데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럼 요거 보시죠.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providing A with B 보이실까요? 이거 잠깐 필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provide A with B는 해석이 뭐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요거랑 같은 표현은 뭐냐? provide B for A 또는 provide B to A가 되겠습니다. and for하고 to 차이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A with B에서 B for A, B to A로 순서가 스위치 되는 거는 고등 내신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학생들에게 어려운 텍스트, 글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글 읽어가지고 와! 라고 시킨다는 것은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더라.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보일까요? for learning입니다. 뭐에 충분하지가 않다? 학습 과정 자체에 충분하지가 않다. 뭘 하기에? 그 학습이 잘 발생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모든 어려운 지문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는다고 쳐봐. 처음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 게 맞냐? 여기서의 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공은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등등등의 글을 읽었을 때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읽어와 하면 읽히겠냐고.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assigning 보이시죠? 제공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각각의 읽을 과제, 생각할 거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글을 써갖고 와라 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주어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이걸 썼으면 좋겠다는 가이드가 있고 생각할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하시죠? 국어책 보고 나면은 단원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볼 점 늘 붙어 있잖아.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초등교사거든요. 말하는 말이 그냥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에 퀘스천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further reading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예를 보시죠. 여기 노란색 형광펜 보이실까요? 첫 번째 형광펜 같이 좀 쳐볼게요. quality question.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양질의 질문이 one way, 한 가지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는 뭘 잘 뽑는 게 중요하다? 좋은 질문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읽어와, 글 써, 독후감 내 이게 끝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챕터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아이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학생들이 그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을 잘 뽑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이 잘할 수가 있다. 동의어 반복입니다. 그럼 결론은 결국에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in other words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제만 보통 나와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결론 문장에 다시 한번 문장 전체를 글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글을 예시를 잘 알면 좋겠는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엔딩 요정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텍스트 베이스드 내가 읽은 글의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역시나 학생에게 뭘 준다? propose
다시 책을 읽어야만 하는 목적의식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목적의식이 왜 중요하다고? 이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문지를 뽑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뭐라고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잘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여러분 학습하거나 이 과제 내실 때 이 과제가 왜 주어졌지? 이 학습지 왜 풀어야 하는 생각을 하실 때 요거를 떠올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여러분 요거는 이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가자 28번. 여러분 전부 잘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친구 같은 약간 예전 어법 스타일인 거 보시면은 1, 2, 3, 4, 5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은 얘가 29번이에요. 자, 고1까지는 요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규칙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어볼게요. 주어, 동사, 수일치. 겁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마스 풀고 있죠? 마스 챕터 1이 뭐였어? 술집. 그거예요. 여러분 얘가 항상 정답 중에 하나가 100%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관계사. 오호, 여기도 있다. A번이 관계사죠? 그러면 3번 분사입니다. 분사 혹은 분사 구문이에요. 고1까지는 모의고사가 3, 6, 9, 10 전부 다 여기 세 개 중에 답이 나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법 문제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는 건 진짜 바보 꾸꾸 같아. 왜냐하면은 어법 문제에서 고등의 핵심은 뭐냐? 글을 읽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 B, C가 이렇게 두 개 중에 선다지가 딱딱딱 나왔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A 가자고. 그러면 A번 먼저 여기 보시면은 문장 성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친구의 주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select, 골라라. 무엇을, 옷을, 어떻게, 적절하게 골라라. 뭐에 맞추어서? 온도와 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고 여기서 얘가 전부 다 얘를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성분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보겠습니다. A가 which가 나왔고 뒤에가 in which가 나왔는데 그럼 요거 지금 관계사 어떻게 구별하지? 먼저 A번 which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which가 나올 경우에는 무엇을 대신한다?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사 배울 때 지금까지 오지고 지르게 배웠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배웠고 동명사 배웠다 이거야. 근데 맨날 쌤이 뭐라고 하니? 주목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대명사의 위치는 자리가 1번 주어 자리거나 2번 목적어거나 3번 보어 자리여야 하는데 그럼 요거 A번 뒤를 보시죠. 주어가 누구예요? you. 나와 있으니까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비동사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놀랍게도 비동사가 아니라 BING 뭐가 나왔죠? 진행형이 나왔네. 그러면 doing이 동사야. 하다. 그럼 누가 목적어예요? exercise. 그러면 지금 놀랍게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무슨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주어를 대신하거나 exercise를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선행사의 밑줄 그어볼게요. temperatur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를 꾸며주는 무엇이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관계부사예요. 그럼 이 친구 where로 바꿔도 큰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관계사를 단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로 쓰는 것이 정답이 된다. 그럼 여러분 B 가보자고. 그럼 B 보시면 주어 확인할게요. 누가 주어예요? clothes. 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clothes랑 clothing은 다르잖아요. 그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얘를 cloth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명사로? 천입니다.
바느질을 하지 않은 천대기예요. 왜냐면 제가 스카프 오늘은 바느질을 되어 있는데 얘가 그냥 그냥 옷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는 그냥 클로스예요. 그럼 이거는 옷감이고 바느질하지 않은 천대가리이기 때문에 단수로 봅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뒤에 동사가 단수만 나와요. Got it? 자, 근데 여러분 여기 clothing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clothing. cloth는 둘 다 명사로 무엇으로 봅니까? 옷이라고 봅니다. 옷이에요, 옷.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뒤에는 무조건 단수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cloth 같은 경우는 바느질이 되어 있는 옷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옷은 여러 두 가지 피스를 붙여서 이 몸통에다가 팔을 붙인 거 아니니? 그럼 요거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복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괄호 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근데 여러분 더 쉽다. 여기 지금 다음에 have를 보니까 애초에 cloth를 옷들이라고 복수로 봤었구만.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가 뭘로 간다? R로 수일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무슨 문제였다고요? 관계사. 얘가 무슨 문제라고요?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럼 답이 쉽다네. 그럼 여러분 마지막 C번은 뭐냐? 여러분 C번은 진짜 아셔야만 해요. 왜 알아야만 하냐면은 동사 remain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등 가는 길이니까 짧게 해설 가보자고. 우리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모르는 바보 꾹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형식이 뭡니까?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문장의 이 형식이라고 해요. 이럴 때 이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 하면은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의 종류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 동사 중에 겁나 유명하고 우리가 아기 때 유치원 때부터 했던 게 있어요. 뭐야? am, are, is예요. 가장 유명한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럼 비동사야말로 진짜 여기 뒤에 명사, 형용사 되는 거 알죠? I am a student. 명사 아니야. 그쵸? I'm tall. 나 키 커. 형용사 아니야. 그쵸?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중2 때 초반에 배웠던 게 뭐냐? 이 형식 감각동사라고 있습니다. 감각동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총 6가지가 있었어요. 예? 6개나? 맞아요. 자, 그럼 보다가 뭐 있었니? look, seem 이었죠. 듣다가 sound였습니다. 그럼 냄새 맡다, smell, 맛보다, taste, 느끼다, feel까지 6개가 지금 감각동사였다고. 감각동사도 역시나 보어 자리에 뭐랑 뭐가 나온다? 명사와 형용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나요? 감각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이거 봐.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명사가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했니? 전치사 like를 붙이면은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와 형용사가 나오는데 반해서 누구는 감각동사는 명사를 쓸 거면 전치사가 필요했었고 옛날 문법에서는 코, 냄새 맡다랑 입, 맛보다에는 전치사 like 대신 전치사 over를 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문법에는 또 그냥 야 통일해. 이거 지워버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like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랑 감각동사 모르는 꾹꾹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태 동사라고 있습니다. 상태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로 쓰이는데 상태 동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뭐가 있니? 뭐 come이나 go도 있고요. turn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main도 있고요. 닮다, resemble 같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상태 동사라고 따로 안 배웠어. 왜 안 배웠는 줄 아세요?
그냥 이거 동사를 암기했을 때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암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안 했던 건데, 여러분 상태 동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뒤에는 뭐만 나올 수가 있다? 형용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용 좀 보자고요. 이 comfortable 자체가 형용사인 거고, 요거 뒤에 ly 붙인 거는 우리가 부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hen, o 중에서 왼쪽만 정답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3번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법 문제는 사실은 너무너무 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만 갖춰져 있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말했죠. 그래 봤자 나오는 게 고1 때 시험에는 수일치, 관계사, 분사의 정답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만 좀 염두에 두고 글을 보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뒤로 가자. 가자. 30번 갈게요. 30번은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봐야 하냐 하면은 여기가 우리 요즘에 나오는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명제가 뭐냐? 기술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형광펜이 개가 아니라 여기 위부터 simple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확인해 보자고. 자, 그럼 여기 balance에 살짝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versus의 밑줄 좀 그어볼게요. 그럼 balance A versus B 하면은요, A를 B에 맞추다, 조정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A를 B에 뭐라고? 맞추다, 조정하다라고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어디다가 맞추려고 한다? Only the right information, 올바른 정보에만. 그리고 keeping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 우리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많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올리브영 어플을 진짜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은 저번에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유튜브 밤을 잘 때 보고 있었는데 광고가 뜬 거야. 근데 광고가 롬앤 광고였었어. 색깔 너무 개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니 이건 꼭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배너를 클릭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올리브영 어플로 가래. 그래서 그 새벽에 올리브영 어플을 깔았어. 깔았는데 그 상품이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롬앤을 또 쳐서 들어갔다? 야, 롬앤에 립 제품이 왜 이렇게 많아? 한 5조 5억 개 있던데? 그래서 내가 아까 유튜브에서 봤던 거 광고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예 링크를 주던지. 그래서 아까 헤맸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에서 아까 봤던 광고 색상을 내가 어떻게 찾지? 순간 완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샀게 안 샀게? 못 샀어요. 모르니까 못 산 거야. 모르니까. 그럼 예를 보자고요.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더라? 그럼 made,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많은 정보고 목적격 보어가 available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공짜 정보를 우리가 쉽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무엇이다? 인터넷이에요. 뭐에 대해서? on issue,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많은 정보를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를 보시죠. consider, 여긴다. all of it. 그럼 all of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 많은 공짜 정보겠죠.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어떻게 여깁니까? 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make a decision. 의사 결정할 때, 이것도 너무나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많다. 그 말이야. 자, 이랬었을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인터넷 답을 구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그 새벽에 올리브영 어플을 켜고 롬앤을 클릭해서 색깔을 하나하나 봤던 것처럼 이게 너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여러분 나 그것도 궁금해. 왜 이렇게 이름이 다 비슷하죠? 색깔은 또 왜 비슷하죠? 근데 왜 다 다르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생맹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일단은 포기했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올리브영 딱 들어가가지고 점원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어. 뭘 알아야 물어보지.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뭘로 만든다? 오히려 정보에 눈 멀게 만든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내가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보가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정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1번.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네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X. 여러분 2번이요. 공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아니 공짜로 보게 해준다며 X. 여러분 4번이요. 그 다양한 정보의 부족에 indifferent, 내가 무관심해진대요. 언급조차 안 됐고요. 5번이요. willing to, 뭐 하고 싶다? 의사결정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대. 야, 감수할 거면 그거 다 샀어야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due to 보일까요? due to,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이고, 여러분 나온 김에 due to 우리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due to 뭐라고 부릅니까? 이유의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유 전치사 때문에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thanks to,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제일 유명한 because of까지가 있겠네요. 그럼 이 5가지는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1 때는 because of만 배웠고 중2 때는 thanks to, owing to, due to까지는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on account of는 제가 알기로 현 22년 개정판 교과서에는 중3 과정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까지 원래 5가지 암기하시는 게 고등과정, 고1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5세트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올 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너무 말이 빠르진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뒤로 갈게요. 31, 2는 잠깐만 스킵을 할 거고요. 제가 좀 해설하고 싶은 파트가 좀 뒤에 있어요. 33, 34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를 좀 볼게요. 33번은 그쵸, 빈칸 문제인데 그럼 빈칸은 지금 총 4문제가 나오지만 유형은 3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렇게 31번 아니네.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왔네. 그럼 원래 빈칸 문제 유형은 3개예요. 1번 단어 넣기, 2번 어구 넣기, 3번 문장 넣기인데 지금은 다 문장이 나오는 넣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그거야. 문장 넣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3점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문장이네. 시간 좀 걸리겠네.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빈칸의 위치가 지금 글의 상, 중, 하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상단부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주제문이에요. 그러면은 요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수많은 이그잼플이 뒤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그잼플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하는 무슨 방식의 생각이 필요하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납적 추론이 필요해요. 연역과 귀납 아시죠? 언약법 만든 게 누구야? 17세기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명제가 있고 새끼치기를 하는 것이 데카르트 연역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영국의 17세기의 프란시스 베이컨 어떻게 했죠?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영어는 2갈식, 2갈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비어 있을 때는 거꾸로 예시를 통해 올라가는 귀납적 추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보자고요. 먼저 뭘 합니까? 애기들을 돕고 싶은데 애기들이 뭘 하는 거야? 첫 단계를 밟게 하고 싶었대요. 무엇을? 창작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애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짓고 꾸미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 뭐 했냐면은 내 동생이랑 같이 맨날 인형놀이 했어요. 근데 스토리를 짓는데 쌤 동생이 진짜 대문자 F거든요. 걔 항상 이래. 얘기 지을 때마다 옛날에 누가 살았대. 얘가 되게 아팠대. 얘가 아파서 얘가 얘를 돕다가 얘가 죽었대. 모든 게 내 스토리가 아팠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맨날 스토리가 왜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 세트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진짜 맨날 짚고 놀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이야기를 애들이 혼자 짚고 놀게 하려면 애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뭘 물어본다? 빈칸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뭘 물어봐야 얘네가 알아서 얘기를 짚고 놀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전부 다 예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예시 확인해 볼게요. Frequently is a tile. 자, 여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래요? Vino and the Beast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어. 자, 근데 원래 이게 뭐냐? 어떤 세인트 비노, 그 비노라는 성자가 있었고요.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작가가 쓴 책이래요. 자, 근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의 책 내용이 뭐였었니? 이 성자가 누굴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난 거야. 어디에서? 늪지에서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개구리야 좀 닥쳐줄래? 좀 조용히 해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in case. 그럼 in case가 뭐뭐한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예요. 자, 어떤 경우에 말했냐? disturbs his player. 네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닥쳐줘. 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인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을 후회했대. 그러면은 왜 후회했냐? 어떤 경우가 생겼어? 알고 보니까 누가? God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 God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감수성이 좀 없어. 근데 영어는 예민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알고 있죠? 그다음에 소문자 갓 하는 경우에는 온갖 잡신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도 갓이고요. 뭐 무당이 보시는 신도 갓이고요. 아프리카도 신도 갓이에요. 근데 여기 대문자 G로 시작되는 표기법은 딱 두 군데서 씁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성경책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만 갓이라고 쓰고요. 이슬람권에서는 알라에게 대문자 G를 써요.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세인트라고 했으니까 아마 기독교 문화권일 거예요. 신이 알고 보니까 뭘 겁나 좋아했어? 깨굴, 후이를 겁나 좋아했던 거야. 근데 신이 좋아하는 줄 모르고 기도하니까 닥쳐줄래?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래 오리지널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시킵니다. 자, 우리 애기를 초대했어요. 너네 다른 동물 생각해 볼래? 누구? 이 성자가 만났을 법한 다른 시끄러운 동물 한번 생각해 볼래? 뭐 개구리 말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고양이 왜 야옹야옹 시끄러우니까요. 혹은 강아지 왈왈 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 다른 동물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먼저 말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different place for him to meet them. 걔네가 만난 다른 장소. 아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디였습니까? 늪지였잖아요. 근데 고양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우리 집은 그래요. 그다음에 강아지라고 하면은 뭐 산책로 이렇게 뭔가 좀 생각을 바꿔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 한번 이 얘기 좀 말해볼래? 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 뭐 해볼래요? 라고 발표를 또 엄청나게 하겠죠. 이랬었을 때 애들 자체가 involving in 뭐에 포함된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그 기술 자체에 들어오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짓는 거에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예시가 뭐예요? 원래 스토리를 들어주고 생각해 볼 것, 이거를 바꿔보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다른 스토리를 이 동물에 대입해서 혼자 써보라 그 얘기야. 그럼 애들한테 뭘 요구했냐라는 거죠? 이겁니다. 내가 먼저 다른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전에 너만의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2번은 왜 안 돼요? 관심 있는 책은 아닙니다. 지금 예시니까요. 3번 같은 거는 뭐예요? 많은 책을 읽고 가능한 많이 리뷰를 하라 그랬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당신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요 글의 내용과 맞지 않았죠. 34번 갈게요.
여러분 요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빈칸의 위치가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빈칸 문제 나올 때는 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신중하게 읽으셔야 거기에 정답하러 가는 근거,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거는 왜 보았냐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 중에 흑백 요리사 안 본 사람 있어요?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저 근데 그거 안 봤지만 나폴리 마피아가 누군 줄 알고 그 에드워드 리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드워드 리 샤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 아세요? 시험 아저씨? 아 이렇게 반응들이 왜 그래? 나 이러면 나 또 사진 또 띄고 싶잖아. 아, 딱 나오시네. 오, 아주 50대 힙합 힙하셔요. 이 유명하잖아요. 머리는 까만데 수염은 하얗고 여러분 이 아저씨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살 때 이민 갔잖아? 한 살 때 이민 갔으면 솔직히 남이지.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란 배경은 한국 엄마 아빠는 자랐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셰프까지 하다가 지금은 미국의 남부에 가서 미국 남부 요리와 한식을 전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어난 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정체성은 미국인이고요. 사는 곳은 미국의 남부고요. 와이프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체 몇 개가 짬뽕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게 좀 달랐냐 하면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ifficult to know, 알기가 어렵다. How to determine,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어려운데 요겁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 즉 문화 간의 우월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약간 국뽕에 찼잖아. 왜냐하면 막 K-pop 디바 컴퍼스 때문에 다들 막 골든 부른다고 역시 한국이야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모두가 골든을 부르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는 미국 문화보다 우월할까요? 답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이랬을 때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의 이 계급도에 있어서 락 뮤직, 재즈 뮤직, 클래시컬 뮤직은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매길 건데? 뭐 클래식 옛날 거니까 뭐 좋은 거야? 그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밑줄 가볼게요. When it comes to 요게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는 public opinion 대중적인 poll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문화적인 변화가 더 낫다 나쁘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looking forward 이 미리 확인해 본대요. 이 정답을 미리 유추해 보거나 혹은 looking backward 다시 생각해 본대요. 조금 다른 답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봐봐. 너희들 되게 무서울 수 있어. 뭐 한다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던 시절의 문화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10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한 70대라고 쳐보자고. 70대면 여러분 어때인 줄 알아요? 아니 그 나라 지금 막 광복된 그때야. 옛날에 막 길바가 다 흙바닥이고 다 아무것도 없고 타는 운송사는 소달구지야. 가겠냐고. 핸드폰도 없는데. 최악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40년대로 돌아갈래? 라고 한다 전부 다, no. 할 거야. 그쵸?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만화나 소설이 회귀물이에요. 과거로 가는 거. 개 싫어, 진짜. 여러분,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두 번째 볼게요. 근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완전 무서워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식들, 미래로 한번 가볼래라고 하면 무서워할 거라고. 왜냐? 여러분의 엄마, 아빠 끽해봐야 한 40대, 50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들 뭐 스마트폰 쓰시거나 입치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계들 잘 다루실 수 있으실까요? 핸드폰 말고?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플스5가 있어. 엄마 아빠 이거 못 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안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 현재가 좋고, 미래 혹은 과거를 싫다라고 말하냐라면은, 문화가 지금 내가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볼게요. 인간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의 우월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fter a certain age, 특정한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불안감이 증가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다가왔을 때 신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왜 쌤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나 원래 핸드폰 흑백폰이었단 말이야. 그 버튼 누르는 거. 그 다음은 컬러폰이었어. 그때만 해도 막, 컬러야. 신기했어. 근데 내가 대학생 때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놀랍죠? 그래서 처음에 딱 했는데 개 무서운 거예요. 화면 너무 크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떨다가 안 쓴 적도 있어요. 왜냐? 무섭거든. 잘못 누를까 봐. 물론 이해 안 가겠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게 좀 도전적으로 무섭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1번. 이 세대 간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2번이요. 우리는 내가 이미 배웠던 것을 까먹는다. 지우고요. 3번. adjust to. 적응하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하면 너무 좋겠지만 못한다는 게 핵심이니까 완전 반대답이에요. 4번. make effort to. 노력하다. 노력한데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조상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무슨 옛날 못 듣겠어요. 안 듣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뭘 좋아한다? What they have grown up. 내가 자라났을 때 있었던 환경의 물건을 좋아하고 gotten used to. 내가 익숙해져 있는 물건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고 좋았던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습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잠깐 스킵하고요. 그럼 제가 요거 뒤에 요거 40번은 꼭꼭꼭꼭 설명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얘까지 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그러면 40번은 심리학이에요. 완전 나의 전공이잖아 또. 그러면 40번 질문은 항상 사이언스 질문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실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알아두면 되게 잘 써먹는 상식이니까 볼게요. 그러면 초두 효과가 있고 최신 효과가 있어요. 초두 효과는 뭐냐?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온 게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초두 효과의 예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첫 인상이래요. 나 그래서 지금 되게 떨리는 거 알지? 왜냐면 내가 우리 지우나 윤채는 아가 원래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 나의 첫인상이 어땠을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두 분 빼고 9분 다 오늘 처음 봤잖아요. 왔다 갔다 본 거 말고.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어떤 인상인지 딱 머리에 박혔는지가 쭉 오래 간단 말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초두 효과가. 그래서 첫 인상에 남는 것이 초두 효과. 그러면 최신 효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최신 효과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시? 벼락치기. 우리 왜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 하죠? 마지막에 내 동공에 받고 들어간 게 시험에 나오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보고 들어간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본 것이 가장 빨리 기억에 떠오른다? 걔가 최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뭔 줄 알았으니까 요거 한번 내용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실험 보겠습니다. subject. 여러분 subject 우리 아시죠? 1번 과목, 2번 주제, 3번 피험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요, 얘가 뭐겠어요? 그쵸. 피험자예요. 피실험자가 피험자고 4번은 사진에 찍히는 피사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3번 뜻인 피험자예요. 피험자가 사람을 관찰했는데 그러면 observe가 오형식 지각동사라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 나왔네요. 자, 30
개의 multiple choice니까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걸 봤대. 자, 이랬을 때 앞에 15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의 피험자들은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 봤어?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보자고. 첫 번째 피험자들이 1부터 15의 문제를 빡빡빡빡 푸는 걸 봤대. 그랬더니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집단은요. 이 사람이 첫 번째는 못했는데 16번부터 30번까지는 문제를 잘 푼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집단 A는 뭐예요? 1부터 15를 잘 푼 걸 봤음. B는 16부터 30을 봤음. 그 얘긴데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뭐에 근거해서? initial example, 첫 예시의 근거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답니다. 왜? 처음에 문제를 많이 푼 걸 봤으니까 오, 잘했네. 뒤에 풀었을 때는 못한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 많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한 그룹이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똑똑해요 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들은요. 그 사람 안 똑똑한데? 아까 내가 1부터 15 틀린 거 봤어. 이렇게 말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부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는 부분이 달랐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를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때 based on 무엇을 기초로 한다? 내가 어떤 거? 직접 본 근거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내 증거가 내가 알고 있는 의견과 달리 이 증거가 보여질 때는 그거 아닌데? 라고 지금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박하다가 여러분 뒤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다, 시험하다를 빼고 나면은 무시하다. 아닌데? 너 틀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앞에는요. 내가 직접 본, 먼저 들어간 나의 선입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